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가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사람의 유전에서 나와 있는데 사람의 유전 연구를 보니까 여기 사람의 여러 가지 유전 형질들이 나와 있네요. 이마 선의 모양이 V자형도 있고 일자형도 있고 엄지손가락이 굽은 사람도 있고 굽지 않은 사람도 있네요. 보조개, 혀, 말기, 눈꺼풀, 귓볼 모양 이렇게 여러 가지의 유전 형질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질들을 가지고 사람의 유전을 이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보니까 가계도를 조사하는 방법, 두 번째 쌍둥이 연구 방법, 세 번째 최근의 유전 연구 방법으로 통계를 조사한다 등 염색체와 DNA를 분석한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씩 보면 그 가계도를 조사하는 방법 나와 있네요. 가계도는 특정 형질을 가진 집안을 여러 세대에 걸쳐 조사하여 형질이 어떻게 나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냈다고 해요. 특정 형질의 우열 관계와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을 판단해 볼 수 있고요. 태어날 자손의 형질을 예측할 수 있다. 자, 그쵸. 우리가 그 유전자형의 그 알파벳 기호 배웠던 거 있죠? 예, 그거를 분석해 본다면 자손이 어떤 형질로 나타날 확률이 어떨지를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쌍둥이 연구.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특정 형질을 비교 연구하여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연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쵸? 환경의 영향도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죠? 쌍둥이인데, 다른 환경에 처해졌을 때 그들이 어떤 형질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한다는 거죠. 세 번째, 통계조사. 한 집단의 유전 형질을 조사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염색체와 DNA를 분석한다. 특정 형질에 관여하는 염색체 유전자를 연구한다. 자,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사람의 유전 연구 자체가 조금 어려운 까닭은 있어요. 한 세대가 길고요. 자손의 수가 적어요. 그죠? 자, 우리가 아까 전에도 쌍둥이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 쌍둥이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우리가 연구하려면 그쵸?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다른 환경에 처해져서 살아요. 그래서 그 또 쌍둥이가 자손을 낳죠. 그 자손의끼리 또 비교를 해봐야지 어떤 형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은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려면 벌써 꽤 많은 시간,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본다면 꽤 많은 시간이 지나야만 한 세대를 거치게 되겠네요. 한 세대가 길고요. 자손의 수가 또 사람은 완두콩처럼 그렇게 많이 자손을 낳거나 해서 확률적으로 계산이 잘 되게 만들어주지도 않겠죠. 그죠? 네. 인위적인 교배도 불가능하고요. 대립 형질이 복잡하고요. 환경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아요. 자, 이런 것이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이라고 합니다. 자, 가계도에 사용되는 기호로는 우리가 방금 가계도 조사에서 봤듯이 가계도에는 다음과 같은 특정 기호를 씁니다. 남자는 어때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 그래서 결혼할 때는 가운데에 짝대기를 그어요. 자, 부모가 됐다는 건 자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짝대기를 긋고 밑으로 내려서 자손을 표현해 주겠죠. 여자아이, 남자아이 이렇게요. 자, 쌍둥이에 대한 표현 방법도 약간 다른데 일란성은 어때요? 자, 부모로부터 하나로 받아서 둘로 나눠지는 게 일란성. 부모로부터 따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이란성. 그러니까 이란성은 거의 그냥 형제 남매 이런 거와 같을 거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란성 쌍둥이하고 이란성 쌍둥이를 한번 구분 지어보면 하나의 수정란이 난할 과정에서 분리된 후 각각 발생하여 생긴 쌍둥이로 유전자 구성이 서로 같아요. 그게 일란성 쌍둥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수정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 구성이 같아요. 자, 이란성 쌍둥이는 각기 다른 두 개의 수정란이 동시에 생겼어요. 그래서 쌍둥이로 나왔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쌍둥이지만 또 어떻게 본다면은 그냥 형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예. 자, 일란성 쌍둥이는 보시면 수정란이 하나, 이 세폭이 둘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두 명의 아이로 자라게 되겠네요. 일란성 쌍둥이는 수정란 하나에서 이 세포기를 거쳐서 계속 이렇게 되어지죠. 자, 이게 하나의 수정란, 이게 또 하나의 수정란.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뱃속에서 두 개의 수정란이 자라기 때문에 유전자 자체가 다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나와 있는데, 상염색체 유전의 특징,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어요. 성별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에는 차이가 없어요. 자, 우리가 상염색체와 성염색체가 있었죠? 예. 자, 이 상염색체에 유전자가 들어있으니, 남자든 여자든 동일하게 이 유전자가 발휘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상염색체 유전 형질에는 뭐가 있는지 볼까요?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인 경우, 특징, 대립 형질이 뚜렷하며 멘델의 분리의 법칙을 따르고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자, PTC 미맹, 이마선의 모양, 눈꺼풀, 귓볼 모양, 혀말기, 귀지 상태, 아까 나왔던 거 있었죠? 예, 등이 있어요. 자, PTC 미맹이라는 거는 PTC 용액의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형질이라고 해요. PTC 용액은 여기 나와 있네요. 페닐사우이오카바마이드의 약자로 정상인 경우에는 PTC 용액의 쓴맛을 느끼고요. 미맹인 사람은 맛을 느끼지 못하거나 다른 맛으로 느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상인 게 느끼는 거,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그쵸?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고, 대립 유전자의 종류는 정상과 미맹 두 가지가 있다. 정상이 T, 라지 T, 미맹이 스몰 T. 자, 그러니까 라지 T가 우성이죠? 예. 그래서 유전자형을 보면 우성, 그리고 이거는 예, 그쵸. 섞여 있는 잡종에 해당되고, 이거는 순종이지만 열성이 되어지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 다음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복대립 유전자. 대표적으로 지금 혈액형이 나와 있네요. 자, ABO식 혈액형인데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은 돼요. 근데 대립 유전자의 종류는 세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라고 합니다. ABO. 이 중에서 대립 유전자 O는 대립 유전자 A와 B에 대해서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섞여 있으면 A나 B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대립 유전자 A와 B는 우열 관계가 없어요. 두 개가 같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지 볼까요? 만약에 AA를 갖고 있다면 A형으로 나타날 거고요. AO를 갖고 있다면 우성인 A로 나타날 거예요. BB라면 역시 B형일 테고, BO라면 B가 우성이니 B형으로 나타날 거고요. AB로 되어져 있다면 AB형이 나올 거예요. OO형으로 되어져 있을 경우가 O형이 되어지고요. 자, 이렇게 복대립 유전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방금 공부했던 부분들을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여기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잠깐 세우시고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문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대립 형질이 뚜렷하다. 자, 이건 어떻죠? 네. 대립 형질이 뚜렷해서 유전 연구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아니죠. 니은, 인위적인 교배가 불가능했어요. 그죠? 인위적인 교배가 불가능하니까 사람의 유전 연구는 좀 어려울 거예요. 디귿, 한 세대가 길고요. 자손의 수가 적어요. 니은 디귿은 답이 되겠네요. 리을, 형질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죠? 그죠? 많이 받아서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리을은 틀렸고. 1번의 답은 니은과 디귿. 사람의 유전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가계도 조사를 통해 태어날 자손의 형질을 예측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가 유전 연구하는 게 그죠? 그 유전 연구를 통하여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쌍둥이 연구를 통해 유전과 환경이 특정 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 유전과 환경에 대한 부분을 연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 DNA를 분석하여 특정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연구할 수 있다. 자, DNA를 분석해서, 그죠? 우리 특정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연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DNA 분석에서 특정 형질에 관여하는 염색체 유전자를 연구한다고 했죠? 예. 자, 네 번째. 최근에는 유전 형질을 조사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용한다고 했죠? 예, 여기 나와 있었어요. 최근에 유전 연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었다고요? 통계 조사 방법과 염색체와 DNA 분석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써져 있죠? 네. 통계조사는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한 집단의 유전 형질을 조사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봤고, 자, 3번. 오른쪽 그림은 어느 가족의 PTC 미맹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미맹 형질은 우성인지 열성인지 쓰시오. 자, 우리 보니까 어찌됐든 정상 남자와 정상 여자, 그래서 그 아래에서 미맹 남자와 정상 남자가 태어났네요. 자, 우리가 이거를 보면 어때요? 자, 정상에서 지금 나와서 미맹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맹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 뭘 알아요? 아, 미맹이 열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미맹이 숨겨져 있었으니까. 그죠? 자, 2번. 우성 대립 유전자를 T, 라지 T, 열성 대립 유전자를 스몰 t라고 할 때 구성원 A와 B의 유전자형을 각각 쓰시오. 자, 이거 한번 우리 따져봅시다. 자, 아마 이거 따져보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엄마 아빠 쪽부터 한번 볼까요? 어찌됐든 간에 엄마 아빠는 T, 라지 T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성으로 해서 그쵸, 정상으로 드러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손이 어때요? 아,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쓰지 말고 아예 똑같이 쓰는 방법으로 써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자손이 나올 거예요. 자손이 나왔더니 어때요? 열성으로 미맹이 된 자손이 나왔죠? 그죠? 남자아이가. 그럼 얘는 스몰 t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떻죠? 얘는 라지 t를 하나 갖고 있고 얘는 스몰 t일지 혹은 라지 t일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얘는 아직 모르는 거. 자, 엄마 아빠 봅시다. 엄마 아빠가 어때요? 라지 t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정상으로 드러났겠죠? 그런데 이 스몰 t가 나오게 하려면 어때요? 엄마도 스몰 t 갖고 있고 아빠도 스몰 t를 갖고 있어야지 이 형질이 나오는 자손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즉 이제 이걸 알아볼 수 있었죠? 아, 지금 여기 한 친구만 정확히 알 수 없겠네요. 물음표가 생기는 친구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A와 B의 유전자형을 얘기한다면 A는 라지 T, 스몰 t, B는요 얘죠. 예, 스몰 t, 스몰 t.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번 한번 가봅시다. ABO식 혈액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자, 골라보면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에 차이가 없다. 자, ABO식은 우리가 지금 어디서 나왔죠? 상염색체에서 나왔죠? 그죠? 우리가 상염색체에서 ABO식 혈액형이 복대립 유전으로 유전되어지는 걸 봤어요. 자, 상염색체는 어때요? 자,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으니까 둘 다 똑같이 그 상염색체에 있는 거고 자손이 똑같이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의 차이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4번의 첫 번째로는 5가 맞겠죠? 한 사람은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를 2개 갖는 거죠. 3개 갖진 않아요. ABO형 이렇지는 않았더라고요. 그죠? 이것도 맞고요. 자, 3번 대립 유전자 A는 대립 유전자 B와 대립 유전자 O에 대해서 우성이다. 아, 그건 아니었죠. 대립 유전자 A와 대립 유전자 B는 같았어요. 대신 O가 열성이었죠. 그죠? 자, 여기 나와 있어요. 대립 유전자 O가 열성이고요. A와 B는 우열의 관계는 없어요. 둘 다 그런데 O에 대해서는 우성이 되겠죠. 자, 5번 오른쪽 그림은 어느 가족의 ABO식 혈액형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의 혈액형을 쓰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이것도 한번 따져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따져봐야 돼요.
따져볼 때 또 그냥 하지 않고 어때요? 그림의 도움을 받죠. 그래야지 우리 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림이 항상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 엄마와 아빠가 결혼을 해서 아빠는 B형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죠? 자손을 낳았는데 남자아이 둘이네요. 한 명은 A형, 한 명은 O형이 나왔네요. 자, 엄마의 혈액형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거가 내용이죠. 자, 아빠가 B형이에요. 아빠가 B형이라면 아빠는 BB이거나 BO이거나 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엄마와 만나서 O형이 나왔다는 건 O형은 뭐죠? OO형이죠. 자, 그러니 엄마가 어때야 돼요? 엄마가 O를 갖고 있어야죠. 아빠는 BB가 아니라 BO라고 확정이 됐네요. 그래서 OO가 만나야죠. OO형이 되니까. 물론 여기가 A형이 나왔어요. 여기가 A형이 나오려면 엄마가 또 여긴 O와 BO밖에 없으니까 A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A가 여기 아빠 O랑 만나서 여기서 AO형이 돼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아들 둘의 혈액형도 분명해졌고요. 아빠의 혈액형도 알았고요. 엄마의 혈액형도 이렇게 분명해졌네요. 자, 이거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죠? 예, 그러니까 엄마의 혈액형을 물어본 거니까 5번에는 A형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사람의 유전, 이제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 한번 보면, 자, 아까 전에 우리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봤었죠? 상염색체는 여자든 남자든 동일하게 갖고 있으니까 동일하게 유전될 거예요. 그런데 성염색체는 여자와 남자가 다르죠? 남자는 X와 Y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X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라면 분명히 그죠? 남자와 여자에서 드러나는 빈도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의 성결정 방식인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염색체의 조합으로 성별이 결정이 되어 남자는 44 더하기 XY, 여자는 44 더하기 XX. 여기서 44가 뜻하는 게 상염색체죠. 그리고 성염색체가 XY, XX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어머니로부터 X염색체를, 아버지로부터 Y염색체를 물려받고요. 여자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둘 다 X를 받아야만 여자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었던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성유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울 부분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에 있는 유전 중에 반성유전을 배우는 거예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에요. 이게 반성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도 역시 잘 알아두고 계셔야겠죠? 자, 특징으로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염색체의 존재예요. 그래서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에 차이가 있어요. 아까 전에 상염색체에 있었던 유전과는 다르죠? 빈도의 차이가 있어요. 반성유전의 예로 나와 있는 게 정록생맹과 혈우병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정록생맹을 보니까 붉은색과 초록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유전 형질이에요. 자, 조금 더 깊게 보면 망막에 시각세포에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유전 형질로 붉은색과 초록색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그런 정록생맥이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마 적록생맥인가 봐요. 그죠? 붉은색과 푸른색 구별을 잘 못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배울 게 혈우병이 나올 텐데 먼저 한번 봅시다.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가 나면 출혈이 잘 멈추지 않는 유전병이에요. 혈우병 대립 유전자는 X염색체에 존재하고요. 정상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혈우병은 열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걸 또 공부해보면 자, 먼저 정록생맹 같은 경우에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X에 존재해요. 그래서 정상 대립 유전자는 생명 대립 유전자 X 다시, 생명 대립 유전자를 X 다시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정상과 생명에 대해서 보면 정상이 생명에 대해서 일단은 우성이에요. 생명이 열성이라는 거죠. 여자는 생명 대립 유전자가 X 다시가 2개 있어야만 생명이 돼요. 그죠? X-가 열성이니까 XX-라면 우성인 정상이 드러날 거예요.
자, 근데 남자는 어때요? X 다시를 받았다면 나머지 하나는 Y겠죠? 자, 이러니까 남자는 X 다시만 있어도 이게 열성이긴 하지만 이 형질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자는 생명 대립 유전자가 한 개만 있어도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자, 생명 유전의 표현형과 유전형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본다면, 자, 여기 보니까 그림은 어때요? 자, 여기 정상 대립 유전자예요. 자, 얘는 생명 대립 유전자 X-가 들어가 있는 얘예요. 자, 여기는 Y 염색체. 자, 남자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와 Y 염색체가 정상으로 이렇게 되어질 경우에만 나타나고, 생명일 경우에는 그죠? X가 없이 X-만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바로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X와 X가 만났을 때도 정상으로 표현되지만 X와 X-가 만났을 때도 정상으로 표현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단지 X-와 X-가 만났을 때에만 그죠? 생명으로 표현되어진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공부했는데, 자, 여기서 보인자라는 말이 있네요. 이거 좀 볼까요? 형질 유전자를 지니지만 표현형은 정상인 사람을 보인자라고 한다. 정록 생명의 유전에서 유전자형이 XX-인 여자는 표현은 정상이죠. 그리고 생명을 잠재하고 있잖아요. 그게 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진 보인자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명칭 이런 용어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 우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사람의 성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 자녀의 성별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염색체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남자는 어머니로부터, 남자는 어머니로부터 어떤 염색체를 받죠? 어머니로부터는 X를 받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던 거죠? Y를 받겠죠. 여자는 어머니로부터 X 염색체 받고요. 아버지로부터 X 염색체를 물려받겠죠. 그죠? 자, 우리 7번 한번 같이 봅시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반성 유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그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있었죠. 반성 유전이 X.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에 차이가 있었죠. 이거는 성염색체에 있었기 때문에 여자한테는 XX가 가고 남자한테는 XY가 갔기 때문에 빈도가 차이가 생겼었어요. X. 3번 우성형질을 가진 아버지의 딸은 모두 우성형질이 나타난다. 자, 우성형질을 가진 아버지라면 어떤 거예요? XY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엄마랑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가 딸이 나온다면 여기에 우성형질을 가진 아버지의 딸은 모두 우성형질이 되어지겠죠. 그죠? 여기 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여기 만약에 엄마가 XX- 보인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어때요? XX가 나오거나 X-X가 나와서 표현형 자체는 우성이 드러날 거예요. 그죠? 보인자는 형질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죠? 보인자는 형질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죠? 잠재되어 있었다. 자, 8번은, 자, 오른쪽 그림은 정록 생명에 대한 유전자형인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유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 라까지 생명인 자녀를 모두 쓰시오. 단, X는 정상, X-는 생명, 그리고 X가 우성이라는 거죠. X-가 열성인 거고. 자,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그림 다 그리긴 그러니까 나, 다, 라고 쓸게요. 자, 가는 어때요? 엄마한테서 X가 왔죠? 그 다음에 아빠한테서 X-가 왔네요. 자, 나는 어때요? 엄마한테서 X가 오고 아빠한테서는 Y가 왔네요. 다는 뭐예요? 엄마한테 X-가 왔고 아빠한테 X-가 왔어요. 라는 엄마한테 X- 왔고요. 아빠한테 Y가 왔어요. 자, 이 중에서 얘가 남자, 얘는 여자, 얘는 여자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물론 여자, 남자 이거 안 써도 알 수 있지만, 한번 써봤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건 표현형이 어때요? XX-니까 우성인 정상으로 나오겠죠. XY는 어때요? XY 둘 다, X가 정상이니까 이거는 정상으로 나올 거예요.
자, X-하고 Y-가 어때요? 이거는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생명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Y 여기서는 X 없이 X-만 갖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나올 거예요. 즉, 여기서 생명인 자녀는 다하고 라가 되어지겠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따져서 풀면 될 거예요. 자, 9번. 오른쪽 그림은 어느 가족의 정록, 생명, 가계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단 X는 정상, X-는 생명.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골라보시오. 자, 우리가 여기 보니까 1번 생명 대립 유전자는 정상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열성이다 라고 썼는데, 자,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자, 어찌됐든 정상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명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엄마나 아빠한테 숨겨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이 열성인 줄 알아요. 자,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이건 동그라미가 맞네요. 자, 2번 2의 유전자형은 XX-다. 2의 유전자형. 자, 유전자형을 보려니까 어때요? 그림 그려서 우리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또. 자, 이렇게 되어지네요. 자, 아빠는요, Y의 생명 영재체는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X와 X 이런 식으로 되어질 텐데, 어딘가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생명이 나타났겠죠? 여기 아들이네요, 이거 아들인데 생명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Y를 받았을 테고요. X에서 완게 생명이어야 되니까 여기 생명 하나가 있었겠죠. 그죠? 자, 그러니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생명이 표현되지 않았죠? 보인자였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X도 다시가 붙진 않을 거예요. 그죠? X와 X 다시로만 되어야지 보인자이면서 자식은 생명이 되어지고 보인자로만 되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아빠는 어때요? 아빠는 정상이었죠?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X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남자가 나오려면 얘는 어때요? 얘는 지금 정상으로 돼 있잖아요. 정상으로 돼 있으니까 아빠 쪽에서는 Y 받은 거 맞고 엄마 쪽에서 X를 받은 거죠. 그죠? X를 받은 거예요. 얘는 정상인 거죠. 자, 여기 딸 쪽 한번 봅시다. 딸은 아빠한테서는 X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엄마한테서는 어때요? X 다시를 받아도 정상으로 나오고, 딸은 엄마 쪽에서 X를 받아도 정상으로 나올 거예요. 즉, 얘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2의 유전자형은 2는 얘죠. 엄마는 XX 다시. 예, 이건 맞네요. 동그라미. 자, 3번.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건 어땠어요? 여기를 확실히 알았죠. 이것만 몰랐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네, 틀렸고. 4의 생명 유전자는 4의 생명 유전자는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2한테서 물려받은 거죠. 1한테서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2한테서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틀렸네요. 자, 동그라미 X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10번 5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생명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 5가 이렇게 나왔는데 3, 4, 5가 나왔는데 여섯 번째 동생이 태어날 거예요. 이 동생이 태어날 수 있는 조합은 어떻게 되죠? 아빠한테서 받을 수 있는 거는 X와 Y예요. 엄마는 X와 X 다시가 있어요. 자, 여기로부터 동생이 태어날 텐데 동생이 이렇게 태어나면 XX 딸로 태어날 테고요. 이렇게 태어나면 XY 정상 아들로 태어나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태어나면 XX 다시 정상 딸로 태어날 테고요. 이렇게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X 다시 Y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여기서 보면 이거는 정상이죠. 생명 없을 거예요. 여기도 어때요? 정상이죠. 생명 없고요. 이건 XX 다시인데 X 다시가 열성이니까 정상 딸이 태어날 테고요. 이쪽은 어때요? 예, 생명인 아들이 태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총 전체적으로 태어날 거가 100으로 본다면 어때요? 그러니까 전체가 4가지 경우인데 그 중에 한 가지 경우로 생명이 태어나니 전체적으로 보면 몇 %예요? 25%가 되어지겠네요. 자, 그래서 10번에 아이가 생명일 확률은 그쵸? 25%라고 이야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 좀 어렵지만
따져보면서 문제를 같이 한번 좀 풀어봤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문제 오늘 푸는 걸로 하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